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2만 명 오셨네요. 그죠? 자, 우리가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만 저는 제 소개부터 좀 해보고자 합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 이름은 이호선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하철 타시면 1호선도 있고 2호선, 뭐 서울 같은 경우 3호선, 4호선, 최근에 신분당선까지 쭉 뚫려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연세대학교와 그리고 서울대학교 또 놀기 좋은 강남역과 홍대 입구를 통과하는 멈추지 않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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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약간 안쪽으로부터 뭔가 울컥 올라오는 이야기이자 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최근에는 여러 측면에서 많이 풀어내고자 정말 다차원적인 접근이 많은데 최근에 사람들의 가장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 심리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리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사실 저도 처음부터 심리 쪽을 공부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원래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원래 영문과를 갔습니다. 영문과에 가서 이렇게 영문학을 쭉 하다 보니까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공을 바꾸게 됐는데 사실 제가 전공을 바꾸게 된 보다 묵직하고 중대한 이유는 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건 아니고 제가 대학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생애 첫 번째 인생 좀 전환점을 좀 맞게 되었는데 그 전환점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뭐 엄청난 전환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아주 사소했습니다. 그때 제 첫사랑을 만났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다. 교회 오빠라고요. 근데 이 교회 오빠가 또 그냥 오빠가 아니었죠. 막 키가 막 183에 엉덩이가 막 등 쪽에 붙어 있는 아주 뭐 극강의 아름다운 뒤태를 가지고 있는 남성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 오빠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 인생 스텝이 늘 그렇게 꼬이잖아요. 그러니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남자의 눈이 좀 나를 바라볼까? 어떻게 하면 그 고개가 내 쪽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 발걸음이 나를 향해 오고 어떻게 하면 그 가슴이 열려서 그 심장이 내 앞에서 펄떡펄떡 뛸까? 머릿속에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사람의 심장을 빨리 뛰게도 하고 늦게 뛰게도 할 만한 공부가 있다면 그게 나에게 해법이자 솔루션이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심리 공부를 시작해서 한 10년쯤 쭉 공부를 하고 나니 한 10년쯤 공부하니까 이제 완벽히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10년쯤 되니까 이제는 그 눈이 그 고개가, 그 발걸음이, 그 심장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할 자신이 생겼어요. 제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남자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애가 둘이야. 저한테는 결혼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저로서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다 말하고 고통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렇다면 저도 제 인생의 그 나지막한 문지방 그거 하나 넘어보자고 전공까지 바꾸어가며 그 난리를 피웠는데 다른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삶에 살아가며 지내가야 될 그 감정 연덕과 그 관계 연덕과 그 문제 연덕들을 어디서 어떻게 넘고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들을 좀 두루두루 좀 알아봤더니 놀랍게 21세기의 화두가 심리학이라고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사실상 뒤적이고 있던 해법을 찾기 위해서 뒤적이고 있던 10권의 베스트셀러가 있다면 그 중에 8권 이상이 심리학에 베이스를 두고 있더라. 깜짝 놀랄 일이죠. 심리학이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모종의 해법,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 그 자리가 바로 심리학의 자리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심리학 하면 제일 먼저 많이 들어봤던 사람 이름 지그문트 프로이트 들어보셨죠? 이 불모지가 어떡하면 좋아요? 지그문트 프로이트 들어보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많죠. 우리가 또 소매니 아버지들, 뭐 음악의 아버지, 뭔 아버지, 아버지가 많아요. 내 아버지 빼곤 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심리학의 아버지를 지그문트 프로이트로 알고 있지만 원래 심리학의 아버지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비렐름 분트라고 하는 분인데 워낙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무의식과 관련돼서 워낙에 많이 알려진 분이라 최근에 저는 이 비렐름 분트를 심리학의 큰아버지다 제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분트는 어떤 사람인가? 심리학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전혀 되지 않았을 때 이분이 독일 분인데 라이프치히 대학의 학장이었거든요.
본인의 사비를 일부 털고 학교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라이프치히 대학생들의 처벌장으로 쓰였던 이 강연장을, 그 강당에 해당되는 부분을 실험실, 실험 연구를 위한, 실험 심리학을 위한 연구소로 바꾼 첫 번째 사람이어서 사실상의 심리학 연구의 첫 번째 아버지는 지금은 프로이트가 아니라 비렐름 분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비렐름 분트가 했던 첫 번째 연구 분야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공통점을. 근데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한 연구들이 쭉 나오고 그 이후 다음 세대로, 심리학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하고 다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일련의 심리학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많이 추출해낼 능력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시어머니와 군대 상사와 직장 상사의 공통점이 있죠. 갑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그것도 우리는 일상갑이라고 할 거예요. 뭐 엄청난 게 아니라 매일 만나야 하고 피할 수 없고, 그리고 거기서 답을 낼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사람들, 이제 갑이라고 할 텐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이자 동시에 세대 전이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 행동 학습이 일어난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적인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갑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세대전이라는 건 뭐냐? 나는 내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뒤통수까지 똑같아지는 게 이게 세대전의 특징이고요. 나는 내 병장 달았던 내 상사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원산폭격을 시키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이의 특징이고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대리가 부장님이 되면 똑같은 방식의 부장님의 말투와 부장님의 똑같은 액션까지 취하게 되죠. 이걸 우리는 세대전이라고 하고, 동시에 그들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이 부분까지 똑같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 학습까지 일어나는 그 양상을 우리는 학습, 특별히 그 중에서도 행동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뭐 학습이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쉬운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어렵고도 쉬운 일을 또 잘 해내지 말입니다. 저도 그 전에 직장을 좀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뭐 좀 많이 혼난 셈에 뭐 좀 포함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중기업에 해당되는 한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의 그때 그 기업에는 기획처에 여성 사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을 때 제가 첫 번째 여성 사원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니 얼마나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울렁울렁거렸겠어요. 잘해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드디어 제가 신입으로 들어가서 그때 당시 첫 번째 기획안을 딱 썼습니다. 딱 기획안을 딱 써가지고 제가 저희 과장님이 있었어요. 그때는 한 부서의 최고가 부장님이 아니라 저희는 과장님이었습니다. 과장님께 이걸 딱 가져갔어요. 과장님이 제가 쫙 한 걸 딱 보시더니 그래? 누구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온 신입이시잖아요 과장님.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쓰레기 같은 걸 바닥에 확 집어던지더라고요. 제가 신입인데 그때 제가 23살이었는데 애기 같은 나이였거든요. 사회생활로서는. 제가 그때 엉엉 울면서 바닥을 벌벌 기어서 스커트를 입고 그 20장 넘는 기획안을 제가 다 주워가지고 아주 그날 집에 제가 안 갔어요. 집에 안 가고 뭘 했냐면 밤새도록 고쳤습니다. 밤새도록 고쳐서 그 다음날 저희 과장님께 딱 됐어요. 과장님 기획안입니다. 다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쓱 보시더니 나가봐. 됐나? 됐나?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날 저녁에 저희가 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식이 있었는데 그때 옛날에는 회식이 다 무슨 소주집 같은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방 안에 다 들어가서 그렇게 회식을 했어요. 저희 부서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저희 총 8명이었는데 회식을 딱 하는데 그때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잘 봐. 자 이게 2호선 시간 낸 쓰레기라고 하는 거야 하고 제가 냈던 기획안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옛날에 왜 그런 방 있는 회식 자리에 보면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는 작은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제가 뭐 올드한가요? 그 쓰레기통 위에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거기에 자 쓰레기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딱 들고서 라이터 있죠? 일회용 라이터를 딱 켜가지고 확 불질르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타다가 그게 다른 사람들 막 끄면서 꺼졌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술을 못 마십니다. 믿음이 적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셨는데 저는
얼마를 마셨는지 뭐 기억도 안 납니다. 워낙에 또 술을 못 마시니까. 술을 마셨는데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제가 그때 과장님을 밖으로 불러냈답니다. 불러내고 그날 제가 과장님을 때린 건 아닌데 그날 저희 과장님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때 3년 내내 또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근데 때린 건 아니고요. 과장님이 도망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때 저는 생애 첫 번째 고발고소라는 걸 경험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저는 첫 번째 들어간 회사를 2개월 만에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을 좀 겪었습니다. 그때는 억울하기도 했지만 방법도 몰랐고요. 그때는 진짜 미치고 한장하겠고 그러면서도 저는 또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모르게 했지만 또 뭐 상황이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나 때문에 갇힌 사람이 생겼으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나중에 지날수록 이게 왜 뭔가 이렇게 좋은 차는 계속 우려내게 되잖아요. 마음에 뭔가 이게 좋은 차 같았나 봐요. 끊임없이 우러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법적으로 좀 대응해 볼 걸.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먼저 사직서 내지 말 걸.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잘 처리할 걸. 지금 더 생각해보면 그때 또 다른 방법들이 있었을 걸 이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